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차은우 김남주 주연의 원더풀 월드 13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방송된 13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어제 올렸던 리뷰에서 드라마의 제목이 왜 원더풀 월드인지에 대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껏 포장을 해놨는데 그 노력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13회의 시작은 너무 원더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건우 사고가 있던 당일 권지용은 아내 김은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녀가 전화를 한 이유는 심장이 안 좋던 선율이 또 쓰러졌던 것이고 이번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권지용은 아내의 전화를 받고 나간 것이었지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진짜 사고를 낸 것은 권지용 다음으로 술집을 빠져나온 김준이었죠.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며 전방을 보지 않았고 그렇게 건우를 치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놀랐던 장면은 건우가 그렇게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차에 치인 게 아니었던 거죠. 차는 골목 코너를 돌아 나오는 중이라 빠른 속도가 아니었고 건우는 차에 치인 후 의식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다면 아무 일 없이 은수연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김준은 술을 마셨고 결국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건우를 차에 실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선율이 누워있던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들을 잃게 생긴 권지용이 있었죠. 일반적인 수술이 아닌 심장을 이식해야 살 수 있는 상태라 돈이 많은 권지용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생명이 꺼져가는 선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김준에게 전화가 왔고 그는 김준이 건우를 데리고 숨어 있던 곳으로 향합니다. 신의 장난인지 서로에게 서로가 딱 필요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죠. 김준은 권지용에게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가 코앞인데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멈춰야 하냐? 권지용은 김준의 말뜻을 이해하고 그 사고를 덮어쓰기로 하죠. 여기까진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사람을 위해 죄를 덮어쓰는 부하. 권지용 입장에선 애도 멀쩡히 살아있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자수하면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김준의 대사 한 줄로 드라마는 갑자기 장르가 공포로 바뀝니다. 그가 던진 대사 한 줄은 이거였죠. 저 꼬마가 내 얼굴을 봤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 권지용만큼이나 제 머리도 복잡해졌습니다. 뭐 어쩌라고, 얼굴 봤는데 어쩌라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병원 데려다 주고 자수하면 별일 있겠어요? 친 사람이 있고 큰 사고도 아니고 애가 놀라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쓱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권지용은 제 생각과 의견이 많이 달랐죠. 그는 김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는 듯이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김준에게 말합니다.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선율이 좀 살려주십시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율이만 아니었다면 굳이 건우를 해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 아들 살리겠다고 굳이 안 죽여도 되는 애를 죽이는구나. 그리고 결국 보다가 고개를 확 돌려버린 그 장면이 등장했죠. 굳이 재현까지 한 그 장면. 뭔 뜻인지는 알겠어요. 자신이 가진 욕망에 의해 건우가 희생당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적나라하기도 했고 불쾌감이 들 정도로 과한 설정이었죠. 차라리 김준이 쳤을 때 이미 많이 다쳤고 권지용이 도착했을 때 이미 손쓰기 힘든 상태였다면 좋았을 텐데 멀쩡한 애를 희생시키고 그걸 또 직접 보여주니 멘탈이 다 나갈 뻔했죠.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김준보다 권지용이 더 나쁜 놈 같습니다. 결국 선율이 살리려고 김준한테 과잉 충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지용은 아주 잘 죽었고 김준은 청와대 때문에 건우를 희생시켰으니 절대 대통령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죽이는 것보단 평생 꿈꾸던 걸 빼앗는 게 더 사이다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과연 은수연은 어떻게 김준을 벌주게 될까? 오늘도 은수연은 세상에 김준의 민낯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사도 고용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하지만 번번이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상대는 이미 권력의 최정점인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니까요.
언론 장악은 물론 모든 기관이 그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나마 하나 있는 증거 태블릿까지 뺏겼다는 거. 김준의 명령을 받은 강수호가 아주 야무지게 찾아다가 갖다 줬죠. 강수호는 도대체 뭔 생각일까요? 진짜로 김준 밑에 들러붙어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죠. 강수호가 태블릿을 가져다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수연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은수연이 그 태블릿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과연 김준이 은수연을 그냥 두었을까요? 분명 그녀를 해쳐서라도 그 태블릿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강수호가 선수를 친 거죠. 김준이 은수연을 건드릴 수 없게 미리미리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갖고 있던 증거를 없애서라도 은수연이 이 판에서 발을 빼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 계속 김준을 상대하고 붙었다가는 결국 김준이 강수호에게 보여줬던 그 영상을 수연에게도 보여줄 것이니까요. 강수호는 오롯이 그 영상만은 수연이가 볼 수 없게 어떻게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총대를 자신이 메고 김준과 마지막 승부를 보겠죠. 13회 예고편을 보셨다시피 은수연은 내일 마지막 회에서도 혼자만의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책 제출판 기념회를 이용해 김준의 실체를 밝혔겠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김준이 댓글 알바 등 여론을 조성해서 은수연을 자식을 잃고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요. 또한 어떻게든 그를 벌주기 위해 1인 시위까지 하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그마저도 이미 선동당한 시민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할 겁니다. 강수호는 그런 은수연을 보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 놔둘 것이고요. 왜냐? 적어도 저렇게 있는 동안은 김준은 은수연을 무시하고 건들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 최후의 한 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권선율과 함께. 은수연을 지키고 싶은 두 남자, 은수연이 행복했으면 하는 두 남자가 한편이 되어 김준을 날려버리는 거죠. 권선율은 오늘 은수연을 도와주기 위해 김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로 김준을 없애버리려고도 했죠. 하지만 그런 권선율의 무식한 복수를 또 강수호가 막을 겁니다. 왜냐? 권선율이 은수연과 손잡고 계속 날뛰는 것도 결국엔 은수연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자꾸 김준이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수호가 권선율도 따로 만날 듯 합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까불다가 김준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때문에 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 수연이하고는 선을 긋고 나와 함께 김준을 잡자. 언제? 저번에 얘기했던 생방송 3차 TV 토론회. 강수호가 일전에도 생방송을 노렸고 이번에도 생방송을 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김준이가 어떤 대비도 하기 힘들다는 거죠. 비록 저번에는 권선율이 사전에 정보를 준 탓에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이미 태블릿까지 갖다 바칠 정도로 믿음을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선율과 단 둘이서만 준비를 하면 걸릴 위험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율은 윤회금의 장부를 복사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이래저래 김준을 엿먹이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또한 방청객이 입장 가능한 토론회를 진행한다면 13회에 등장했던 준성재단 피해자들을 입장시켜 토론 중간에 김준의 민낯을 밝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강수호와 권선율은 은수연을 지키면서 김준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